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 실전 문제 그리고 파트 2입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 실전 문제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와 이제 전자친화도라는 게 있는데 전자친화도를 설명을 안 했네요. 전자친화도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1페이지에 조금 필기가 돼 있죠. 선생님은 개념 확인 문제 2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한번 써볼게요. 빨리.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다음에 벨륨, 마그네슘, 칼슘. 자, 여기서 이제 전자친화도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전자친화도는 말 그대로예요. 누구랑 친하다. 그죠? 전자랑 친하다. 전자랑 친한 정도를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떤 쪽으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커지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누가 잘 받아들이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원자 반지름만 알면 돼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렇죠. 증가죠. 증가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죠. 예를 들어서 그 17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는 것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자 하나를 얻을 거고요. 여기서 전자 하나 얻을 거예요. 전자 하나를 얻을 거고 전자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전자를 가지고 오기 쉬운 녀석이 1번부터 5번 중에 누가 제일 전자를 가져오기 쉬울까요? 전자를 당겨오기 쉬울까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1번이 가장 전자를 얻기 가장 좋죠. 그래서 전자랑 가장 친한 게 누구야?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18쪽은 제외를 하고요.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증가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 친화도 감소.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게 전자 친화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59페이지였나요? 네, 60페이지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사실상은 여기서는 대체로 증가한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었죠. 그리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이라는 뜻이죠. 나왔으니까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자, 같은 주기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같은 쪽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아닌 전자 친화도 클수록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전자를 잘 받아들이기 좋은 거니까. 자, 같은 주기에서 몇 쪽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가요? 같은 주기에서는 그렇죠. 1쪽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죠. 가장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몇 쪽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몇 쪽이어야 되나요? 18쪽이겠죠. 18쪽이 18쪽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거는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점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커질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점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은 점점 전자를 떼기 어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워진다. 자, 그리고 이족인 마그네슘은 몇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급격히 증가한다. 몇 번째예요? 그렇죠. 세 번째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전자 껍질이 한 개가 없어집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껍질인 세 번째 껍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떼기가 힘들어진다. 이것도 급격히 떼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들 여기서 주목하셔야겠죠. 그죠? 여기서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몇 쪽이었죠?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이었죠. 그리고 2족과 13족, 3주기에서 그 다음에 15족과 16족이죠. 자, 여기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입니다. 자, 아까 했죠. 금속성이 가장 크려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여야 합니다. 그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우려면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거죠. 그래서 가장 되기 쉬운 게 이제 칼륨이었습니다. 칼륨은 여기 있습니다. S가 사실상은 이제 칼륨이었던 거죠. 칼륨. 자, 그리고 원자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칼륨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S입니다. 답이 S, K, 칼륨.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이거는 찾으셔야죠. 전기음성도 일단 플로린이 4.0으로 제일 컸었습니다. 플로린은 그렇죠. I였죠. I.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주기라고 이제 문제에서 힌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 X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몇 쪽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3차에서 4차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럼 얘는 에너지의 개수가 얘는 13족이었다는 거. 왜냐?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그럼 3주기의 13족의 정체가 원자 번호 13번 알루미늄이라는 게 밝혀졌네요. 여기 3주기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3주기 13족 14족은 아니죠. 저희는 틀렸습니다. 원자과 전자 수 3개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산화물이라는 건 이 금속이 산소랑 만났을 때 화합물이 어떤 화합물이 되냐입니다. 지금 알루미늄과 산소랑 만날 겁니다. 알루미늄은 3가고요. 산소는 2가야. 그리고 화합물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0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가 2개 그리고 3개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l2O3라는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4가지 원자가 각각 이온으로 됩니다. 각 에너지 1차부터 4차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1차와 2차 중에 E1은 사실 리튬이고요.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고 E2는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럼 리튬과 나트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떼기가 점점 쉬워져요. 그럼 당연히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와 4차인데요. 이거는 전자 친화도랑 조금 더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3차보다 4차, 그러니까 플로린의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는 전자 친화도죠. 얘는 전자 친화도고 실제로 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 A, D, 보어 모형을 나타낸 거고, A는 정체가 뭐죠? 리튬이네요. 그 다음에 B는 산소, C는 네온, 그 다음에 D는 나트륨이네요. 지금 다 원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원자 핵의 전하량을 그대로 원자 번호로 따지시면 되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기준이니까. 자, 기억 이온 반지름은 산소 음이온이 나트륨 양이온보다 크다. 맞나요? 이온 반지름은 산소 음이온이 맞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니까. 등전자 이온이죠. 이것도 계속해서 등전자 이온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C이다. 맞나요? 이건 될 수가 없죠. C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활성 기체는 전기 음성도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1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이온화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D이다. 맞나요? 지금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그렇죠. 작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떼기 쉬운 거니까. 기역과 디귿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6번, 7번, 8번은 사실상 얘는 지금 뭐 2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나왔고 여기서는 또 이제 홀전자 여기서도 홀전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 얘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은 2주기 원소 A와 B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찾아봐야 됩니다. 뭐가 찾아봐야 돼요? 뭘 찾아봐야 돼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당연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A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B는 6개죠. 이제 2주기라고 줬으니까 정체를 밝힐 수가 있겠네요. 2주기의 원자과 전자 5개인 게 뭐였죠? 얘가 질소네요. 그죠? 그리고 6개인 뭐죠? 이제 산소네요. 이렇게 잘 밝히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자료가 뭐였냐면 원자과 전자 1번은 당연히 A는 5개, 그 다음에 B는 6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체 상태 원자 B에서 원자 B입니다. 전자 2개를 떼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B에서 전자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1차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도 같이 필요하죠. 단위가 이제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킬로줄 퍼 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 A와 D의 원자과 전자수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원자과 전자는 5개고 6개입니다. 그리고 2, 3주기니까 자, 2주기, 3주기, 그리고 15족, 16족에 뭐가 있었죠? 15족에 질소랑 그 다음에 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랑 황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감소. 위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질소고 산소고 인이고 이제 황이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요? 적어도 3주기가 제일 큰 거죠. 그러면 인과 황 중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유효 핵전화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 C입니다. C. 그래서 얘는 C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이유를 전자 배치 원리.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를 좀 아셔야 되니까. 오비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자, 62페이지까지 풀어봤고 그렇게 해서 이온화 에너지의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화학식들 그리고 이온식들을 조금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기보다는 잘 알고 있으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것들을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화합물이랑 그 다음에 이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거 가져왔냐? 자주 출제되는 화합물과 자주 출제되는 이온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화합물과 이온 지금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 쓰셔도 좋고 책이 있으면 책에다가 쓰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씩 오른쪽에 화학식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화학식인지 그리고 어떤 이온식인지도 한번 써보십시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자 한번 써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되셨나요? 네, 반드시 한번 써보고 영상을 다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첫 번째 물은 당연히 H2O죠. H2O로 정리가 되어 있고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은 CH4예요, CH4.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HCl. 참고로 HCl은 염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HCl이 이제 기체 상태면 이제 염화수소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HCl이 이제 수용액 상태면 염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제 강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황산은 H2SO4가 황산이고, 질산은 HNO3가 질산입니다. 아세트산은 CH3COOH고요. 그 다음에 탄산은 H2CO3입니다. H2CO3. 그 다음에 오존은 O3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NaOH가 되겠고, 수산화칼슘 CaOH2 이렇게. 그 다음에 수산화마그네슘은 MgOH2.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은 KOH.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NaCl.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CaCO3. 염화칼슘은 CaCl2가 되겠고요. 이건 좀 어렵네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NaHCO3입니다.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H2가 아니라 구리죠, 구리. 구리니까 CuSO4. 그 다음에 황산바륨은 BaSO4. 그 다음에 질산은입니다. 질산은 AgNO3. 그 다음에 염화은은 AgCl.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나 PbI2.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CuO가 됩니다. 산화철은 Fe2O3. 산화마그네슘은 MgO.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H2O2.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그 다음에 산소가 6개입니다. 에탄올 C2H5OH. 수소는 H2. 자, 요게 좀 자주 나오는 화합물들이에요. 요 정도는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는 이온들이 조금 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자, 이온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소입니다. 수소는 양이온이죠. H+, 그다음에 나트륨도 Na+고요. 칼륨도 K+, 그리고 베릴륨은 Be2+, 마그네슘은 Mg2가, 그다음에 칼슘도 Ca2가. 자, 구리는 뭐죠? 구리도 2가 양이온입니다. 암모늄 이온은 뭐예요? 암모늄 이온은 NH4+라는 거예요. NH4+. 자, 염화 이온입니다. 염화 이온은 Cl-. 이제 음이온이겠네요. 음이온. 그다음에 아이오딘화 이온은 I-. 그다음에 황화 이온은 S2-. 그다음에 탄산 이온은 CO3-. 그다음에 질산 이온은 NO3-. 그다음에 황산 이온은 SO4-.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OH-. 그 다음에 과망간산 이온은 MnO4-예요. 아시겠죠? 얘들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뭐 질산 이온이랑 질산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황산 이온이랑 이제 황산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은 당연히 이게 전하가 있는 거고, 전하를 띠는 거고, 이 황산, 그 이온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전하가 없는 거예요. 화합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황산 그리고 황산 이온은 다른 거다. 그리고 탄산 이온과 탄산도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CO3 2-가 탄산 이온이고 H2CO3가 이제 탄산입니다. 탄산.
자,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산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보통 이제 이 산이 들어있으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산? 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저 애시드 이렇게 산이라고 하죠. 그죠? 염기는 뭐예요? 염기는 영어로. 염기는 베이스가 염기예요. 염기. 그래서 보통 이제 산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아레니우스의 산이라는 건 보통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이제 산이라고 하고요.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수용액에서 내놓으면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이런 것들은 H 플러스가 존재해요. H 플러스가 이렇게.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식에 요 H 플러스를 붙여주고 전하량의 총합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황산 이온이에요. 그럼 SO4 2-죠. 그럼 이제 황산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산이니까 H 플러스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한 거야. 맞죠? 그러면 SO4 2-랑 이제 결합을 해야 되니 결과적으로 H2SO4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화합물과 이온까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중요했던 게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다음에 예외 구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화합물과 이온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를 안 하시면 이 고등화학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화학 결합을 나갈 거예요. 이온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입니다.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 결합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